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전기 실무로 쉽게 풀어쓰는 김정권 TV의 김정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최근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차의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경운기 등의 시동을 켜는 기본적인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태양광과 더불어 우주선까지 그 배터리가 사용을 하는,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로 그 용도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전기 안전관리자 또는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 배터리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일 시설 관리나 공동주택 관리, 전기 안전관리자나 전기 안전관리 보조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영상을 보신다면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논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는 전기 설비에 있어서 두 군데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의 전기 설비에 있어서의 배터리는 어디냐면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비상발전기의 시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500세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상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세대의 아파트 지하 공동구에는 수변전 설비, 즉 변전실이 있습니다. 이 변전실에 한전에서 22,900V가 들어오면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에서 380V를 다운을 해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식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배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요. 첫째는 한전의 정전이나 아니면 군의 설비의 이상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 비상발전기에는 보통 12V짜리 배터리 2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12V가 직렬로 연결되면 24V가 되는 것이죠. 역시 발전기도 일반 자동차의 엔진에 발전을 일으키는 제너레이터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시동 개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는 항상 엔진 파트는 자동차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전기의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것은 우리가 전기적인 차원에서 기계와 전기가 접목된 부분이죠. 어찌됐든 이 중요한 발전기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500세대의 꼭 필요한 곳에 한전 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 한전에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쓰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발전기가 가동이 돼서 ACB가 투입이 되고요. ACB가 투입된 다음에 ATS에 의해서 그 엘리베이터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제 위치로 왔다가 정상 가동을 하겠지만 만일 발전기가 돌지 않는다라면 그 정지된 상태에서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죠. 급수도 공급이 되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2개의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세대의 정식 수변전 설비에는 특고압반과 그 다음에 저압반이 있습니다. 특고압반은 22,900V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수변전 설비 관리 매뉴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고압이 흐르는 특고압반이 전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는 380V가 흘러가는 저압반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저압반이 물론 수변전 설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큐비클 판넬이 10개 정도의 판넬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저압반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터리 차징반, 즉 배터리를 관리하는 충전반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반에는 9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즉 12V짜리 9개의 배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118V,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20V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반은 부동 충전과 균등 충전을, 부동 충전을 계속 하다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균등 충전을 한 3시간 해줌으로써 이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개의 배터리가 그 판넬이 있다고 그랬죠. 이 판넬의 도화 쪽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전압계가 있고요. 전류계가 있습니다. 이 전압계는 220V가 들어가서 118V의 직류로 만들어서 이 배터리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만약 정전이 됐을 때는 한전 전원이 들어오기 전에 첫째로 VCB가 트립이 돼야 되겠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즉 UVR에 의해서 트립이 돼야 일단은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CB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ATS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9개의 배터리 직류 118V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일 이 배터리가 기능을 못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는 것처럼 비상발전기는 다른 두 개에 의해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니까요. 이 비상발전기가 아무리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9개의 배터리가 비정상이면 VCB, ACB, ATS 이런 기계들이 이런 기계들이 동작을 안 함으로써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기기들에 수동 투입을 하면 되겠지만 막상 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분들이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배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자, 우리가 보통 모든 수변전 설비의 큐비클 판넬의 외부를 봅니다. 특히 배터리반 같은 경우는 바깥의 부분에 있는 외부 도화에 있는 전압과 전류의 게이지를 보는 것이죠. 자, 이 계기판에 보게 되면 이번 현장 같은 경우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외부에 배터리 충전반에는 정상적인 직류 전압이 118V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안전관리자께서 자주 점검을 하시는 바람에 그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이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교환을 하게 됐고요.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락을 받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배터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외부에 큐비클 판넬에 있는 도화 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느 일정한 기간대 우리가 배터리 충전반의 뒷면을 열어서 9개의 배터리 상태를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배터리 하나하나의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자, 배터리 하나하나의 전압이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뭡니까? 균등 충전을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배터리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지, 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곡 현상이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외함을 열었을 때 계란 썩은 냄새, 이 묽은 황산이 가스화돼서 많이 채이게 되면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 냄새가 나는지, 그 다음에 각 9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직렬로 접속된 이 커넥터 부분이 혹시 빠져 있는지 또는 느슨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고요. 혹시 어디 크랙이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각 배터리의 상부에는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한 10원짜리 크기만한 표시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시창에는 정상적일 때는 녹색 표시, 그 다음에 충전을 요할 때는 검정색 표시,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요할 때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성능을 참고해 보시오. 그죠? 그 회사마다의 인디게이터가 나타내는 색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 인디게이터의 녹색 창일 때 정상이고요. 검정색 창일 때는 좀 더 균등 충전이나 아니면 충전기의 상태를 한번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하얀색으로 됐을 때는 가차없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기 안전 관리 규정에 보면 이 배터리는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3년에 한 번 교체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늦어도 5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바람에 오랜 기간 사용을 했지만 한순간에 이 표시창이 하얀색으로 변했고 더 이상 배터리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큐비클 외부에는 118V, 직류 118V가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다가 곧 다가오는 태풍 때, 그죠? 태풍이 다가왔을 때 동작을 못 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의 배터리 반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배터리 반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380V가 쭉 흘러가는 저압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배터리 충전반을 보고 계십니다. LV6 판넬이고요. 레시티피어 판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17V라고 보이는 부분이 디지털 부분이고요. 윗부분은 전압계 2개와 전류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계측을 할 수 있죠. 자, 왼편의 V에 200V라고 되어 있죠. 밑에 교류 표시가 보입니다. 이것은 입력 전압 교류 220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직류 표시 전압은 지금 117V 배터리의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2개의 전류 표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부분은 아날로그고요. 자, 밑에 부분이 디지털입니다. 지금 DC 볼트메타에 빨간색으로 117V가 배터리가 전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인디게이터 표시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BATT와 LOAD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터리의 운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BATT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충전하다가 만일 정전이 됐을 때는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 LOAD에 불이 들어오면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윗부분 안전에 관계된 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AC input fail은 220V 입력이 안 됐을 때 여기 AC input fail에 램프가 들어오고요. 그 밑에는 DC high volt입니다. 이 전압이 아까 117V, 보통 120V를 세팅해 놓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전압이 충전됐을 때 위험하니까
DC 하이 볼트의 램프가 들어옵니다. DC 로우 볼트는 하이 볼트와 반대로 전압이 영 많이 다운돼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렇죠? 전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위험할 때 DC 로우 볼트가 불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오버 볼테지 트립은 너무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트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트립을 시켜서 인디케이터를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버 볼테지 트립을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오버 템프는 이 배터리 반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을 표시하고요. 퓨즈 페일은 각 요소에 들어있는 퓨즈가 끊어졌을 때, 퓨즈가 역할을 못할 때 퓨즈 페일이 됩니다. 그 밑에 DC 그라운드는 이 배터리에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이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DC 그라운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단자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킵 타이머가 있고요. 다음에 플로트 인디게이터, 이퀄 인디게이터, 오토가 있죠. 그 다음에 매뉴얼과 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 테스트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DC 볼트 요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플로트라는 것은 부동 충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 충전이라는 것은 정류기가 자동으로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충전을 해 놓아도 이 9개의 배터리가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통 120V 정도 이 메탈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방전과 충전이 될 때 이 플로트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오토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플로트와 그 다음에 그죠? 플로트와 충전과 방전을 자동으로 하는 부동 충전이 자동 운전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동 충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배터리 하나하나의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은 배터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배터리가 몇 개 발생했을 때 이 이퀄, 그죠? 이 이퀄 타이머를 약 2-3시간 정도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여기 이퀄을, 그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균등 충전이죠. 그래서 9개의 배터리 중에서 몇 개의 배터리가 12V가 안 나올 때 균등하게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EQ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EQ 타이머에 의해서 3시간을 세팅을 해 놓으면 3시간 동안 균등하게 각 배터리의 전압을 균등하게 한 다음에 3시간 후에 이 플로트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로트는 아까 부동 충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 한 3개월에, 제품마다 다릅니다. 약 3개월에 한 번씩 이 균등 충전 버튼을 눌러서 한 3시간 후에 부동 충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균등 충전의 버튼을 눌러놓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3시간 후에 부동 충전, 즉 플로트로 전환이 돼서 자동 운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매뉴얼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자는 어떤 알람이 울렸을 때 AC, DC 요 윗부분이 있죠. 어떤 알람이 울렸을 때 그 부자를 온오프하는 버튼 스위치고요. 이 램프 테스트는 과연 이 램프들이 다 들어오는가? 램프가 항상 들어와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램프가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램프의 전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